하필이면 오늘 그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연휴 때나 이제 야간 심야 새벽에 조금 여러분들께 전략 부분을 좀 잘 잡아드리기 위해서 세팅을 한 군데다 더 하게 됐어요. 그 세팅하면서 이제 직접 여러 가지를 이제 기준 잡아야 돼서 박스를 봐요. 뭐 아작이 났네요. 얘네들 결국은 뭐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네오이즈가 오늘 뭐 변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종목군들이 중요한 거죠. 방산 쪽에 오늘 좀 강도 있게 들어갔는데, 방산도 그렇지만은 IT 쪽이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졌고, 그리고 이제 OCI 부분의 버거움이 지금 뭐 상당합니다. 너무 OCI 버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뭐 대만 쪽에서 뭐 중국의 무인기를 공격했다, 그런 내용은 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전체 시장의 영향력은 뭐 제한적입니다. 일단은 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이 2.24% 근래에 보기 힘든 낙폭이 형성이 됐습니다. 미국 쪽의 흐름 대비해서도 원체 크게 지금 조정을 받았고, 일본 쪽도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변동성이 오히려 이제 일본이나 선진 시장이 더 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의 기준은 2%대, 특히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조정, 그 조정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뭐 어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오늘 뭐 대밀린 흐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죠. 어제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 뭐 사실상은 다소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만 뭐 들어오지도 않고 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IT 쪽 강세 부분에 IT가 사실상 대부분 미끄러졌어요. IT가 미끄러졌고, 어제 들어올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점 형성했던 그 수준, 최근 어제 그제 뭐 저점 형성했던 그 수준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이제 가장 근거가 있고 타당성 있게 보여지고 실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드리고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애널리스트들의 해석, 그러니까 아침 시황을 내놓은 쪽, 그리고 점심 때쯤 내놓은 쪽의 기준은 보통 이제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죠. 점심 이후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왜 조정을 받았니?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지니?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 부분에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한다,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그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경기가 둔화 혹은 침체까지 형성될 수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도 연동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300포인트 예전에 무너져 내릴 때 그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제 야간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렸던 수출입 동향,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그거 하나가 있고, 뭐 그걸로만 따지면은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2%대 하락이 나올 일은 없는데, 뭐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이제 또 오래간만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순위, 이런 걸 올려드렸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순위가 이제 9위까지 어제 다시 회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금 어제 이제 또 화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도 중국 쪽 생산 라인이라든가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부담 요인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미끄러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그게 이제 진보 때는 그나마 조금 나요. 왜냐면은 진보 때는 이제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 스스로를 좀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진보 때는 이제 그 관계보다는 냉정하게 봐서 니들이 우리를 도와준 게 뭔데라는 사실상 그 기준을 설정을 하죠. 어쨌건 그 AI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 뭐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의 6% 급락.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2% 급락인데 시간에서 6% 급락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영향을 줬다라는 해석보다도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더 중간에 껴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야 중국 내가 혼내줄 거야. 중국이 우리한테 너무 심해라고 미국 대통령들은 사실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특히 이제 공화당이 더 그랬었는데 보수니까. 근데 민주당의 이제 지금 기준에서도 야 중국 얘네 좀 심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상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뭐가 안 그러냐면 싸우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싸우겠다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기준은 채권을 발행해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서 먹고 사는 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 채권을 사주는 게 중국이에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돼 있다라는 미국이 평가를 하지만 표현을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그 수출 저가 상품을 미국이 수입을 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중국이 수출로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한 것을 미국의 국채를 사줍니다. 사실상.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정치쇼에 가까운 내용들도 많아요.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내용의 기술주에 대한 내용, 뭐 기술주의 조정폭이 지금 전체 시장의 조정을 크게 이끌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놓여진 우리나라의 기준의 낙폭 기준이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심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요거죠.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국가 현 정부의 강경 대응 북한의 핵실험 예정에 역대 지정 확정 리스크.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수출입 동향이 이제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결론은 그래서 시황 부분의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에서 내놓는 내용이 미국장의 조정,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미국장이 빠진 건 제한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 쪽에 중국 이런 데는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선진시장 기준, 동시간대 선진시장 기준인 일본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정도 조금 볼까 말까. 중국 오늘 0.34 약보합이야. 뭐 조금 전에 속보해가지고 뭐 대만에서 중국 무인기를 쐈다. 아무 영향 없잖아.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홍콩 항생도 뭐 중국 증시에 영향 안 받아요. 지금 1.87이야. 우리가 더 빠졌잖아.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마구잡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래 해서 이래라는 표현은 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윤정두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이제 지금 시장이나 전체적인 전략 부분들을 놓고 보고 오늘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사인에 대한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준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체감 온도가 와닿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원체 강했단 말이에요. 어제 미국 증시의 종가 대비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 대비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오늘 하루만의 기준에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오늘 하루만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IT가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어서 그나마 IT 진짜 이쁘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 IT의 수급은 조금 이따 더 볼 거고요. 오늘의 저점이 오늘의 종가가 전일 저점을 사실상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전일의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증시는 글로벌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증시의 뭐 나스닥도 필요 없어. 그냥 S&P 500 지수로 볼까요? 500개 우량주 기준에. 그러면 요날 대비해서 8월 29일 대비해서 8월 30일, 8월 31일 혹은 8월 30일 대비해서 요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플러스가 났잖아요. 어제 기준은 8월 31일이고 미국은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8월 29일부터 해서 이틀의 기준. 우리 이제 3일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틀의 종가의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9일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폭의 기준,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주간 단위. 주간 단위에서 지난주 대비 주간 단위 밀려 내려온 게 2.53%입니다. 미국은 S&P 500 지수가 2.53. 뭐 일본도 볼까요? 이왕이면 일본 같은 경우는 3.42. 그럼 국내 증시 오늘 굉장히 크게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국내 증시가 주간 단위 그러면은 얼마나 밀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얼마요? 2.64. 그럼 동시간대에 열려 있는 일본은 오늘 1.6분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53분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눌렸었기 때문에 일본은 3.42 빠지고 마감된 거예요. 우리는 2.6 마감이고 걔네는 3.4 똑같은 주봉에서. 그리고 미국장의 지금 선물이 어찌됐건 미국장 선물을 반영해서 또 아시아가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장의 선물이 S&P 500 지수의 선물이 0.7 빠졌단 말이에요. 0.7. 그러면 이제 얘네도 9월 1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야간에 움직이는 게. 그럼 지금 뭐 0.65, 0.7이라고 그러면은 2.53에서 0.7이면 3.2가 빠진 거야. S&P 500 지수 3.2가 빠지고 니케이 지수 3.42 빠지고 종가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어제 돌려놓은 폭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밀린 것의 기준이 2.64. 무슨 말이냐면은 힘겨운 게 분명히 있어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힘겹고 어렵고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짜증나고 진짜 뭐 눈물이 진짜 찔끔찔끔 날 정도야. 아니 왜 내가 사면 이렇게 밀려? 아니 왜 내가 주식 하자마자 폭락이야? 조금 반등 나오나 해서 조금 그냥 여윳돈 조금 더 끌어다가 돈 더 넣어서 윤정두가 시장 좋다고 해서 샀더니 왜 또 깨져? 응? 근데 한 발짝 뒤에서 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한 발짝 뒤에서 더 냉정하게 봤더니 미국보다 덜 빠졌네? 일본보다 덜 빠졌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나마 제한적이네? 다행이네. 주간 단위에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의 저점이 깨져서 아쉽긴 하고 또 거래량도 터져서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그나마 어제 돌려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패닉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좀 설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조정이 과하잖아요. 어디서 이유를 찾기가 애매해요, 사실은.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거야, 오늘? 뭐라고 갖다 붙일 거야? 왜 빠졌어?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어요? 시간에서 엔비디아 6% 밀려서?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기술주 위주여서? 그러면 왜 대만 1.94% 빠졌는데 우리보다 가벼운?
왜 더 많이 빠졌어? 왜 그랬어? 어제 뭐 윈도우들의 성격의 수급이건 뭐든 어제 일단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강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좀 그렇게 기준을 잡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점이 IT의 저점, 시장 저점은 이제 월요일에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IT가 좀 더 무겁게 눌려 있다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어제 저점 찍고 세게 돌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봉 크기 보시면, 변동성 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도. 오늘 이제 그 저점을 그나마도 뭐 이탈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그 정도 수준에 일단은 잘 방어됐다라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어제 그 흐름을 봤기 때문에 어제 같은 탄력을 뭐 충분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선반영의 인식으로 잡아도 돼요. 아니 조금 전에 들빠졌다며 그럼 후폭풍 또 있지 않을까? 뭐 그래봐야 그러면 동급이 되는 거고, 응?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들빠지고 강했기 때문에 선반영 돼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루의 등락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내일 기준에 이제 금요일이라고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고 삼성전기도 그나마 고맙게도, 그잖아요. 삼성전기도 그나마 고맙게도 어제 저점을, 이번 주의 저점을 부러뜨리진 않았다. LG전자도 어제 힘을 많이 내주면서 이번 주 저점 대비해서 그나마도 움직여줬다. 그러니까 IT에서 당연히 힘들고 짜증스럽고 어렵고 눈물이 진짜 찔끔 나고 안 힘든 분이 어딨어 지금 오늘 장에. 예? 그지? 그죠? 아, 죄송합니다. 그지가 아니라 그죠? 응?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대처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을. 우리 종목이 힘들더라도. 그리고 LG노텍이 참 오늘 이쁜 짓을 해주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얘도 이제 뭐 시장이 원체 밀리니까 이렇게 막판에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뭐 수급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 뭐 최악의 상태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흐름은 일단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인덱스 상품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었겠죠. 기계적으로 그 물량들을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자체 수급이 둔화되고 뭐 그래서의 흐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참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어제 이제 좀 쉬어갔는데 그저께 30일 날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주나 했는데 결국은 또 근데 여기도 냉정하게 보자고 일단은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이건 뭐 억지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 IT가 전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저점을 높여요. 조금씩이라도 저점을 높입니다. 26% 갖고 있는 외국인들 기준에서도 그렇고 기관들도 지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 지분도 많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면 다 팔아야지. 다른 예를 들면 또 시간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네트로렌트텍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면은 그때 네트로렌트텍이 사실상 연기금이 한 5% 이상 들어오면서 주가 쭉 당겨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화수호 문제 불거졌을 때 메릴린치 창고에서 한 방에 하한가 두 방 맞은 애를 보합으로 출발시켜서 말도 안 되잖아요. 보합으로 출발시켜서 그 하루 변동성 주는 날 연기금 물량 싹 빠져나왔거든요. 짜고 친 거지. 연기금이 그런 종목 갖고 있었다? 안 되니까 이틀 한가 맞고 그날 하루 돌리고 그리고 나서 저런 거 지금 유료방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유료방 올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저희 쪽에서도 경찰에 좀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저희 쪽 4층에서 하는 게 지금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에
자, 어찌됐건 시황 녹화하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여러 개를 보다 보니 결론적으로 뭐 내추럴 특징 얘기 뭐 끝내놓고 그건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씀드리고, 현대차 공시 내용 좀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우리도 이제 현대차 내용도 볼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매달 첫날 그 판매 대수가 나와요. 현대차하고 기아 둘 다 판매 대수 공시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DB하이텍의 경우도 그래서 오늘 뭐 1950원 무너진 그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자. 그리고 지수 자체가 2400포인트 초반이에요. 그러면 반대급부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시장이 2415포인트인데 그럼 굉장히 낮은 포인트잖아요. 어차피 2500, 2600 넘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계속 진입을 하고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셀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을 피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기준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시장 지수 대비해서 움직임 폭의 기준, 가장 최근 며칠 그 기준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자. 네? 아시겠죠? 삼성전자도 지수는 더 낮아졌어요.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삼성전기도, LG전자도. IT가 그렇다면은 일단은 짜증스럽긴 하지만 이번 그 조정폭의 기준에서는 지수 낮아질 때, 지수가 더 낮아질 때 IT는 그나마 아름아름, DBIT는 그나마 아름아름 저점을 높여놓고 있다. LG화학 어때요 오늘? LG화학도 문자가 VVIP 방에서는 2번 나갔어요. 결국 뭐 2번 나간 평균 낙가 수준이지만 62만 원, 뭐 62만 7천 원.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었죠. LG화학도 뭐 지금 하루짜리 기준이지만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루짜리 기준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추세가 이제 지속돼야죠. 하루짜리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 올려놓은 것만큼 시장 지수는 더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올린 것보다 월등히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 지수는. 근데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다. 최근에 이번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다. 긍정적인 거예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현대차 봐봐요. 오늘 저도 문자를 쭉 보내면서 좀 위축이 많이 되실 텐데, 개장 초에 51주 신고가 나온 방산주들의 기준에 굉장히 행복했지만, 좀 이거 뭐 장중에 계속 내려가니까 시장의 지수가 더 커지게, 낙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계속 눌려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위축된 그 흐름 속에서 이건 아니다. 냉정하게 봐야지. 위축된다고 해서 위축의 기준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기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시 둘 다 현대차하고 기아는 안 나왔나요? 기아 만약에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기아도 둘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 공지 내용 다 수정해 놓으세요. 제대로. 내가 좀 이따 한번 고쳐주긴 하겠지만. OCI가 가장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OCI가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그죠? OCI가 월요일날 하루 반짝하고 그날 꼬리 달리고 진짜 아주 최악의 상태로 형성돼 있는데, 뭐 실적 껍데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엄청난 저평가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저평가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OCI를 또 갖고 계세요. 방 안에서. 질문도 있었고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대응 전략은 오늘도 매수사인 사실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또 밀린 겁니다. 11만 4천 원 기준 저점 대비해서 1% 이상 들어 올렸을 때 11만 4천 원 기준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거기서부터 더 밀렸습니다. 또 4천 원, 3,500원. 일단은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시장이 안정 찾고 되돌릴 때 기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매번 이 앞전의 흐름을 매번
놓쳤어요.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중에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런 고점을 절대 놓치지 않고 뭐 차익 실현도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잡아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인데 이런 자리를 뚜렷하게 잡아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돌려질 때 흐름에서 거래량 보고 또 고점 인식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서 요번에는 수익 기준에서 좀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뭐 또 재차 편입하더라도 기준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수가 작아요. 2380만 주예요. 그러니까 16만 주씩 저렇게 3거래일 동안에 60만 주 쏟아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판 거예요, 사실은. 2% 이상을 판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 종목의 또 특이한 사항은 하루에 2, 3%가 또 들어와요. 하루에도. 그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저평가 인식이 잡혀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실적은 어차피 그 실적은 저평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연동돼 있는 건데 추후에 이제 OCI 개별 또 종목 기준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좀 짜증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죠? 매수 강도 쫙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탁 내줬단 말이에요. 거래도 수반시키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가장 최근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앞에 장사 없다라고 그랬어요. 뭐 시장 깨지는데 시장을 이길 잡주를 매매합시다. 오늘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25만 6천 주 들어왔어요. 시가총액 뭐 주가 20% 올라오고 6천억 수준인데 변동성 매매를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그러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우리 종목에서 어떻게든 대처해 나가자. 요 정도로. 그런데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대부분 꼬리 달고 소형주도 없어요. 상승률 그 변동률 상위 종목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없어요. 소형주도 다 꼬리 달고 내려가고 심각한 거는 이제 갭상승에 양봉 쭉 뻗어 올라갔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그냥 꼬리 달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박살났죠. 아까 보니까 16%가 빠졌던데. 죽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대처 못하면. 우리도 뭐 자칫하면은 개장주의 갭상승에 주가 땡겨 올리면은 뭐 따라붙는 그런 흐름도 가져갈 수 있었을 뻔했죠. 아까 어디 갔어요? 순위에 분명히 박셀바이오가 있을 텐데 거래대금이 터져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16% 제일 위에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이제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또 이런 종목 자체는 없고 이런 종목을 들어간다 해도 이제 혼이 나더라도 손절할 때는 좀 강하게 마지막 자락이라도 늦었더라도 강하게 이제 빼고 나오는 전략을 설정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런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최근의 흐름에서도 그렇고요. 주봉에서도 그렇고요. 수급 범위, 누적 범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3만 5천 주, 9,700만 주에서 오늘 같은 장에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의 기준으로 흘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가급적이면 탄력 좀 주고 이왕이면 뭐 시간 내에서라도 움직임 좀 주면 좋죠. 시간 내에서라도. 그래서 지금 뭐 시간내 거래 4시부터 진행될 때에 우리 종목분들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심리적으로 불편하시면 일찍 컴퓨터 꺼두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들어갔죠. 2번 들어갔는데 위로 이제 따라붙으면서 들어갔는데 꺾여져 내려올 때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런 쪽은 이제 쥐고 가는 거, 들고 가는 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지수 자체가 추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2,400 미만으로 또 미끄러져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부터 또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추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도 기간 쪽 매도가 겹쳐졌어요. 근데 개장 초 기준 이 손바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48만 3천 주의 외국인 매도, 기간 45만 8천 주의 매도. 그리고 천주. 그러니까 물론 개장초에 들어올리고 두들겨 패면서 단타 매매도 될 수 있었겠지만 뭐 그런 매매를 떠나서 전체적인 그 추이 부분, 개인에게 물량을 넘겼다 할지라도, 얘 5천만 주짜리예요. 적지 않은 물량들입니다. 넘겼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아랫방향으로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8% 정도 매집이 됐어요. 8%. 8%를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지금의 추세에서는 위로 쌓아올리는 상황에서 거기서 차익 실현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뭐 수주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뭐 윤정두처럼 장거리 미사일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뭐 항공우주청 뭐 신설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우주 개발 사업 부분 요거 하나 하고 수주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스토리를 엮어나가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또 미국에서는 이제 탱크나 뭐 비행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찍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가 형성된다. 뭐 좋아요. 좋은데 왜 팔아? 응? 간헐적으로 왜 파냐 이거 그러면. 근데 이제 파는데 그것을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매도냐 아니면 위에 올려놓은 차익 실현형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의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기준에서의 매도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의 이 손바뀜 수급이나 순매수 기준에서의 수급이나 또 공매도 상환이나 또 공매도도 나오겠죠. 또 추가적으로 또 그래서 수급 범위가 거래대금 범위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은 적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수반돼 있으면 뒷부분에 보실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 그런 거예요.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지는 않아요. 급격히 감소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셀바이오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이번에 두들겨 맞으면서 얘는 기존에 뭐 전환 물량들 다 튀어나오는 거겠죠. 뭐 정리 못했던 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전환 물량을 떠나서 개인들 투매도 있을 거고. 그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거래가 실려져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얘기했잖아요. 응? 이때 이후에 우린 쳐다도 안 보는데 기준이 명확하잖아. 뭐 별거 없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잖아요. 뭐 어떤 뭐 특별한 뭐 일목균형을 띄워놓고 뭐 볼린저맨들 다 필요 없어. 거기서도 다 매도 사인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근데 원천적인 부분에 이런 데서 안 쳐다본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었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이거 안 한단 말이야. 그들의 말장난에 놀지 말란 말이야. 예? 여기서 다 정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터지면 이런 날. 근데 이날 우리 못 들어갔죠. 그럼 거래 터지면 이런 날. 이런 날. 그 이후에는 안 보는 게 맞아요. 하루 이틀 좀 미련 가졌다가도 그다음부터는 안 보는 게 맞아요. 하루 이틀 미련 가졌다가도. 그다음부터 음봉의 거래량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절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하신단 말이야. 오늘 저는 갈등 안 했겠어요? 종가가 그나마 올라와서 다행이지. 응? 그잖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란 말이야. 응? 목요일 날 들어가서 손절. 응? 그 개파락 나오니까 아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돌려놨고 목요일 날 손절했단 말이야. 그죠? 금요일 날 들어가서 여기서는 편입 유지. 근데 여기서도 들어갔는데 편입 단가보다 밀리고 끝났어요. 그럼 엄격히 따지면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얘기했잖아. 하루 이틀 뭐 미련을 갖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미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거래 겁내가 아니라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터졌다가 고점을 넘기고 쭉 뻗어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 매수가 없어서 거래가 둔화된 거죠.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거래가 둔화되고 캔들이 계속 작아지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캔들이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 어때요? 이럴 때 캔들 크기 대비 이 꼬리까지 변동이 개장 초에 크게 있었다는 거죠. 개장 초에 크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개장 초에 미련을 가지고 변동이 나오니까 거래량 추정해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준다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많이 길어지고 거래가 급격히 작아지고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 언제든 도망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날 저 고점에서 14만 1,000원에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하는 거지. 이날 들어간 거, 이날 들어간 거. 여기서도 저점에 못 사서 사실은
개파락에 이제 뭐 양봉으로 돌리면 들어가면 되는데 시가총 비중 10% 채우기로 했는데 이날은 뭐 전체가 다 깨져 내려갔다가 돌린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방산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있었고 OCI가 이날은 탄력을 좀 받았었고 그러고 나서 요날 기준에 두 차례 매수, 저점 매수, 그다음 차익 실현. 근데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 이후에 손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신고시 호되게 했네 기준이 됐고 어제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또 손절. 변동이 원체 크잖아요 지금. 9% 마이너스 4%. 그러다 보니까 손절 범위를 좀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갈등을 무지하게 했죠. 근데 뭐 분봉 보시면은 거래가 여기까지 안 터졌어요. 거래가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거래가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 거래가 터진 거야? 안 터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거래가 안 터졌죠. 결국은 여기서 거래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쭉. 응? 당황스럽죠. 이 10분봉입니다. 쭉 터지고 요 정도에서 맴돌 때에 거래가 일정 범위는 터졌는데 저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 다행히 프로그램 쪽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얼마까지? 6만 주, 그러니까 한 5만 9천 주, 뭐 요자락이죠. 5만 9천 주 그리고 6만 주, 6만 3천 주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눌릴 때 여기서 잡았으면 최고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굉장한 갈등을 한 거고, 응? 그리고 심리도 보고 있는 거고, 제 심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응? 단기 변동성 매매하는 분들, 야 이거 왜 어제 손절시켰어? 냅두니까 이렇게 가는데, 응? 그러면 손절을 우리가 12만 9,500원에 손절을 했다고 치고, 그게 이제 기준 가격이니까 12만 9,500원에 손절을 했더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면 그럼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 자락이 여기. 그럼 2차 편입의 기준은 제가 설정해놨던 건 13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편입하고 그래도 2, 3%는 밀려야 추가 편입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스윙으로 20%까지, 그러니까 비중은 꼭 20%가 아니어도 돼요. 변동이 너무 크니까 급격히 많이 줄여놓으셔도 됩니다. 나는 한 5%, 2%만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그것을 분할 매수를 좀 해 나가자는 거지. 응? 난 물타기 할 거야. 이 단어 자체를 쓰지 마세요.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달라.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단어는 케이블 생기고 한참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와서 물타기 이러니까 물타기가 된 거지. 그런 단어가 어딨어. 어?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도 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분할 매수하세요. 몇 번 나눠서 이거 떨어지면 물타기 해라. 난 굉장히 그 물타기라는 단어가 그냥 싫더라고 나는. 응?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굉장히 싫더라고. 전문가들도. 응? 격 없어 보이고 그게 뭐야 그게. 결론적으로 분할 매수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제 돌려놨는데 수급 범위의 기준을 좀 잡아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호해수 물량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비중 조절은 꼭 여러분들이 잘 이뤄내셔야 되고 시간에서도 한번 잘 보자고요. 시간에서 한번 잘 보고 그리고 하여간 비중 조절 매매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 비중 조절 잘 해서 들여다보시는 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손절한 가격보다도 더 위에서 편입할 수 있는 자리라면 편입을 해야 되는 게 옳고요. 그러니까 13만 3천 원을 문자 준비해 놨다가 변동성이 커져서 13만 뭐 3,500원, 500원이면은 0.3% 되나요? 그것도 뭐 큰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 가격 대비해서 뭐 2, 3% 눌림 받을 때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5일 전의 기준이 올라와요, 이제 또. 그래서 5일 전이 오늘의 기준은 오늘 종가 기준에 12만 5천 원인데 그게 좀 올라올 거고, 그 5일 선까지를, 내일의 5일 선은 또 달라지겠죠? 주가가 눌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사이에서. 그 5일 선까지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의 기준은 11선. 그러니까 한 번에 11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거래가 아주 급격히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급격하게 그러니까 급격히 감소된다는 건 뭐냐면 20위 안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 20위 안에서 없어지는 거. 그렇게 감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통 물량도 좀 제한적이고 보호 요소가 풀리긴 했어도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조그만 이슈, 그러니까 폐배터리 요 이슈 조금씩만 나와도 변동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 가면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현대 로템은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제 쥐고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수급이 긍정적인데 주가만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입 기준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편입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코스모 신소재도 결론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 본 것처럼 이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 다시 빼고 그리고 시장 지수를 볼 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어때요? 어찌됐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어제 오늘 신규 가입자 없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신규 가입자가 없으시면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지난주에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이에요. 그죠? 오늘 매수에 나가서 이제 오늘부터 편입하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지켜보신 것처럼 오늘 사서 밀렸고 내일 혹시라도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도 밀릴 수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가 돼 있구나. 방어가 돼 있어서 여기서 혹시라도 더 밀리더라도 시장 등락률을 훼손시키는 손익률이 나오지는 않은 종목이구나.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구나. 그러면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고 강해질 때는 뭐 추가적인 강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 기준에서는 굉장히 약한 흐름이 됐는데 수급 범위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또 주간 단위 주봉 기준 보시고 말씀드렸죠. 주간 단위 주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주 저점보다 위에 있어요. 시장은요. 지난주 종가 기준보다 시장은 월등히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죠.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졌죠. 7%, 8%. 근데 우리가 최고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으니까 물타기 한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20% 채운다라고 하면 최소 2-3번 이상을 나눠서 들어가니까 우리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눌린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거기에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차익 실현하고 다시금 재편입해서 또 신고가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주간 단위에서는 나쁘지 않고 결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전략이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을 동반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들어가셨다라고 치면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한 종목을 설정을 하자. 그래서 변동성이 뭐 둘 다 크지만 성일하이텍은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하죠. 오히려 매도했죠. 성일하이텍 또 보혜수도 출하되는 게 있고. 물론 이제 거래 대금은 성일하이텍이 월등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모화학은 어제 기준에 유지를 하자의 기준이었고 오늘 신규 편입도 이제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확대해서 추가 편입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제도 사실상 24,600원 그리고 25,000원대. 오늘도 똑같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또 꼬리가 달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힘들어졌어. 그런데 수급은 외국기관이 쌍거리로 매수를 해줬어요. 3,5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매수 물량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 꼬리가 달렸지만 시장의 영향력, 시장 대비 월등한 흐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이라면 어제 뭐 말도 안 되는 시간, 방송 무방 3시간 해드리면서 좀 황당스러운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분 입장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뭐, 월요일 날 매도를 해서 수요일 날 돈이 들어오면은 수요일 날 가입하겠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지. 본인의 자유시지.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하루라도 빨리 합류하셔서, 응? 오늘 같은 장 특히 2% 빠져가지고 그냥 피눈물 흘리고 내 종목은 왜 어제도 시장 오르는데 빠지고 오늘도 왜 빠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대차 밀려 있었지만 또 LG화학 오늘 밀렸지만 또 IT 밀려 있지만 전일 대비해서, 응? 또 전체 시장 대비해서 안 나쁘죠. 오늘도 매수자인 나가서 방산업체들 위에서 매수도 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죠. 지금 이런 추세에 이런 종목을 오늘 산 게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이번 달 내내 지난달부터도 그전달부터도 이런 종목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었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이걸 사실상 코스모학을 어제 오늘 샀나요? 코스모 신소재를 어제 오늘 샀나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쭉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포트폴리오는 그냥 다 오픈해서 올릴 거예요. 일반 방에도. 응? 아니, 우리 종목이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종목이야? 다 누구나가 아는 종목이지. 근데 그걸 매매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현대차 사서 내가 어떻게 원금 회복하냐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니까. LG화학을 사서 어떻게 내가 원금 회복할 거냐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되고, 태조 이방원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수급이나 또 정책이나 또 지금의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해서 들어가서 52주 신고가 랠리에 그 수익을 잡아내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고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면은 빠져나옵니다. 왜? 우리는 쇠뇌 당하지 않았거든. 쇠뇌를 당해버리면 박셀바이어 코바 항암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 20%씩 올라갈 때 따라붙었다가 마이너스 16%에 신용 미수 쓰죠. 또 그런 종목 하는 분들은 오늘 하루에 깡통 나는 거야. 오늘 하루에 깡통. 그러니까 그러한 매매를 못하게 막아드리고 이러한 종목을 잡아드리는 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죠. 아까 하나솔루션 했나요? 제가 했나? 하여간에 하나솔루션 얼마나 행복해요? 응? 오늘 20만 주 또 하나솔루션 갖다 붙일 거 많죠.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잖아. 태양광의 효과 부분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성일하이텍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종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력주에서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어? 아니 주력주에서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면 뭐 어제 것도 떠나서 얘기합시다. 오늘 어차피 시장이 2.28% 빠졌는데 내 종목만 세다 그거 필요 없잖아. 우리의 계좌의 손익을 따져야죠. 그럼 이렇게 세 종목 갖고 있어. 얘가 50%고 얘가 25%씩 해서 50% 칩시다. 전체 비중 80% 주력을 가져간다 했을 때. 그러면 얘 둘이 합쳐서 얼마 빠진 거예요? 2% 빠졌다고 치면 평균 1% 빠졌다고 치고 얘가 2.94야. 그럼 얼마야? 그럼 전체 계좌에서 오늘 2% 시장 하락률 수준에서 그나마 방어를 잘했네. 그럼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 종목이고 가장 강한 종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하고 이슈가 있고 그러나서 나머지는 뭐예요? 태양광 이 두 종목인데 OCI가 지금 너무 힘겹게 형성돼 있고 매수도 지금 사인 몇 번 나갔어요 이번 주도. 근데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상 하나솔루션이죠. 그리고 이 두 종목은 비중을 비슷비슷하게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등락률을 떠나서 한국항공이죠. 항공우주죠. 오늘까지도 신고가 랠리야. 어? 오늘 요만큼 빠진 거 전일 대비 이만큼 빠진 거 어제 오늘 신규 가입 고객이 없어요. 그럼 그 전날에 샀겠지. 아니면 만약에 오늘 처음 사셨으면은 오늘부터 분할 매수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아, 나 위에서부터 샀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종목의 삼성 엔지니어링. 얘는 거래량이 작아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코스모 신소재 화학, 성일하이텍을 묶어서. 물론 에코프로도 봐야 되고, BM도 봐야 되고, 포스코 케미칼도 봐야 되는데, 이쪽을 지금 매수자는 일단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요거 세 개예요. 요거 세 개, 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얘도 오늘 신고가 또 찍고 또 눌려. 성일하이텍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재편입한 거는 그나마 종가 기준 성공했어요. 어? 수익이 뭐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화요일인가요? 18% 20% 이상 수익 내고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과정에
이제 성공이 된 거지. 종목이 많아? 안 많죠. 주력주 세계에서 얘 하나, 얘 둘 중에 하나, 얘 뭐 셋 중에 하나, 세 종목 정도 가지고 변동성 매매. 거기에 IT, LG이노텍, DB하이텍. 얘가 지금 너무 과도하지만 진짜 너무 과한 저평가 상태. LG이노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얘가 어떻게 지금 힘겨운 상태의 종목이 되겠어요. LG이노텍이. 최고의 종목이죠. 실적의 상상을 초월하니까. 얘가 어떻게 힘들어. 자신감이 넘쳐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거래만 이제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일은 내일 또다시 변동성 종목을 또 볼 거예요.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솔직히 감당이 안 되죠. 기본 펀더멘털이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실패가 되면 참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일하이텍을 잘라낸다고 말씀드렸죠. 실패가 될 때는. 수익 날 때도 최고점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20%막 수익 날 때. 네오이즈도 뭐 다 좋아요. 뭐 회사 정상이고 다 좋죠. 그런데 거래 터지고 변동성 나서 확 따라붙었는데 이렇게 꼬리를 확 만들고 내려와 버리면 야 이거 좀 피곤해지죠 이게. 예? 막연히 갖고 갈 수도 없고.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 11% 오르고 어제부터 들여다봤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야. 근데 얘를 왜 못 들어가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야. 수급 진짜 미친 듯이 좋아. 무지하게 좋아. 엄청나게 좋잖아. 1000만 주짜리에. 예? 오버슈팅 한번 또 한번 나오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대금이 참 어제 정도만 돼도 좋은데 그냥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어놨어요. 오버슈팅 나올 것 같아서. 어찌됐든 지금 주력주나 이런 쪽을 뒤돌아보니 그리고 어제 대표님이 저 너무 무한하게 했어요. 나 화나요. 무한한 게 문제야? 예? 저 목요일 날 좀 가입하려고 내가 돈 따로 빼놨는데 실망이에요. 실망스러운 게 문제야? 제가 생각할 땐 오늘 계좌 박살났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준 대형주 갖고 다 손실났어요. 방금 우리 포함되어 있는 편입하고 있는 종목군들 싹 다 끄집어내서 봤는데 어떤 게 문제가 돼 있죠? OCI 정도? OCI 정도? 그잖아요. OCI 이외에 어떤 게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다 사상 최대치 52주 신고가 랠리의 종목인데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뭐 IT야 그렇다고 쳐도 IT는 뭐 최근에 들어가서 봐야 변동률 자체가 제한적인 거고 OCI 이외에 변동률이 큰 게 어딨어? 다 위로 변동률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도 고치셔야 돼요. 우리 방 안에 이제 계신 분들도 차분하게 객관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뭐 대박 종목이 많다는데 뭔 대박이 나오겠어. 시장이 박살인데. 볼까요? 최근 들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시장의 흐름 요걸 보려고 그래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827개가 하락하고 78개 종목이 상승이에요. 오늘 그 상승률 하락률 그 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두 분이 이제 지금 뭐 작업하러 또 나가 계시지만 코스닥은요 200개 1259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진 거죠. 거래소 하락률 대비해서. 원래 거래소보다 더 변동성이 큰 쪽인데 그렇게 해서 300개 종목이 올랐다고 쳐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놓고 보시면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군들은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 1,500억짜리 1,000억 터지면서 1,500억짜리가 1,000억 터지면서 상한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 상한가 가서 1,000억짜리가 오늘 190억 터지. 190억. 190억 몇 명이 살 수 있어? 예? 284억짜리 매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마케팅을 하는데 속아 넘어간다고. 671억짜리 얘가. 671억. 거래대금 200억. 대명에너지 정도가 6천억에 3,200억인데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그나마 들어오면서 거래가 이제 터져준 거고 얘는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대주주가 85%예요. 그러니까 실질 매매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없다라는 거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봐야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시장이 빠지면 시장과는 다르게 가는 종목군들이 뭐 움직인다 했잖아. 광림이야 광림 상한가 간 거 1,500억 상한가 가서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해? 1,500억짜리. 나머지는요. 유일 로보틱스 정도? 응? 1,330억. 2,800억짜리. 2,800억짜리 매매가 원활하실까요? 응? 거래대금만 터졌지. 그나마 시가총액 1조 5천억, 1조 6천억에 달하는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한미글로벌도 2천억이에요 사실. 거래대금이 있으면 변동성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안 되지. 없어요. 시장에서 오늘 사실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종목 자체가 거의 제한적입니다. 신고가 나오고도 두들겨 맞는 장세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이런 장에서는 내가 무리수 둬서 나만 대박 나겠다. 대명에너지, 저 방에서는 대명에너지 오늘 폭등했다는데, 그렇게 그런 말장난에 속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서 뭐 초대박이 날 것 같으면, 북한에서 맨날 밤마다 미국장 공략하면 되잖아. 북한에서 무슨 나쁜 짓거리 할 필요 뭐 있어요. 미국장 공략하면 되지. 인민 여러분 모이세요. 텔레비 앞으로 모이세요. 미국 시장 개장합니다. 자, 애플 삽시다. 공개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수익 낼 수 있다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최소한의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으로 말장난하는 친구들한테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 중에 세비캠 빼고 나면은 세비캠도 시가총액 8천억이 넘어요. 얘네들 전부 시가총액 조단위, 시가총액 5위, 44조, 다 시가총액 조단위 2조, 3조, 4조, 5조 이런 종목이에요. 10조. 그런 종목에서 7월 이후에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어제 기준이죠. 7월 이후에. 이런 종목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또 이런 종목에서 고점 인식이 잡히면 전량차익 실현하고 안 보잖아요.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있으니까. 얘 4조, 얘 6조 수준. 얘 1조 6천억, 얘 42조. 얘 많이 무너졌죠? 2,380만 주짜리인데. 2조 원대 중후반으로. 얘 2조 가까이 되죠? 얘 10조 수준. 요렇게 줄을 쭉 거놓은 거 얘네는 1조 미만. 그래도 7, 8천억, 8천억 이상.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여기 빠져있는 게 뭐예요? 현대차, 기아. 여기 빠져있는 게 뭐예요? IT가 최근에 많이 눌려있어서 빠져있는 거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요 부분의 이벤트는 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뭐 2,500 못 넘어서 뭐 10% 할인해드리고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마무리를 하고 시장은 글쎄요. 더 이상 뭐 밀릴 자리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제 마음대로 다 되나요? 그렇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꾸리시고 시장 대비해서 잘 대처해 나간다면 무리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 하나하나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위축될 흐름이 없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종목에서. 우리는 우리 종목에서 위축될 흐름이 있었어요? 뭐 있어요? 없는데? IT가 많이 밀렸는데 IT가 웃으면 안 되겠지만은 IT가 많이 밀렸는데 IT가 이번 주간 단위에 저점 깬 것도 아니고 나머지 뭐 태조 이방원의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쪽은 전부 52주 신고가.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고. 그것도 오늘도 52주 신고가잖아. 누가?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52주 신고가. 찍고 눌렸어. 코스모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렸어. 그래 성일하이텍 오늘 성공해서 플러스야. 자동차? 현대차? 대박이지 뭐 이거. LG화학 다행스럽고 시장 대비. 어디 가서 힘들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는요. 자신감 내비치십시오. 아시겠죠? 특히 IT 갖고 계신 분들도 자신감 가지고 가십시오. 야간 방송 오늘 좀 늦게 할 겁니다.
야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게요. 예.